여러분들 일단은 조금 전에 스펙이 많죠, 그죠? 관리를 해야 될 관리 항목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재료에 대한 공부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전자 재료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저는 뭐 전자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고분자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거가 항상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순서는 유기화학 1, 그 다음에 유기화학 2도 반드시 드세요. 들으셔야 돼요. 유기화학이라는 거가 학문이 아주 넓고요, 깊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만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을 수강해갖고는 그거는 좀 유기화학을 깨닫기가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유기화학은 한 학기, 두 학기 해서 한 유기화학은 좀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 듣고 석유화학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고 그 다음에 고분자 플라스틱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자재료에는 유기화학 물질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이 고분자 물질들, 플라스틱에 관련된 고분자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 전자재료 쪽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강생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우리 학부에서는 화공 기기 분석이라고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기기 분석에 하여튼 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기 분석을 좀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현업 같은 데 가갖고도 보면요, 전자 세트업체도 그렇고 재료업체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분석 장비가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많은 스펙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분석기기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기 분석은 반드시 들어야 될 학문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통 요쪽 EMC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관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몇몇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 경화성 수지는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서머셋이라고 하죠. 열 경화성 수지는 보통 이제 이렇게 A 스테이지, B 스테이지, 그 다음에 C 스테이지, 요런 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유사하게 표현할 때는 이런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할 때 보면은 이제 날계란, 그 다음에 반숙, 그 다음에 이제 완숙.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머셋 시스템에서는 날계란에 해당되는 거가 A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반숙을 보통 이제 B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경화된, 그러니까 사건이 끝난 상태, 그걸 우리들은 이제 C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특히 E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열 경화성 수지를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초기 단계의 날계란 상태에서 핸들링 하면은, 물론 날계란 상태도 일단 핸들링 하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날계란 상태, 즉 A 스테이지, 즉 열경화성 수지의 A 스테이지는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점도가 낮다든지 뭔가 약간의 작업성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편의적으로 날계란 스테이지인 A 스테이지보다는 A 스테이지를 적당히 B 스테이지로 만들어 놓고 요 상황에서 적당히 이제 1차적인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반제품 내지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높은 제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C 스테이지에서 완전 경화를 해갖고 제품화되는 경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스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 경화성 수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A 스테이지, B 스테이지, C 스테이지 컨트롤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 이제 날계란부터 이제 날계란을 0의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숙의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컨버전이 0일 때는 이제 A 스테이지가 되는데 컨버전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요거는 한 20% 정도 됐겠죠. 컨버전이 한 20%일 때가 바로 이제 B 스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컨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C 스테이지가 갖고 이제 종료를 시키는 요런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서머세트 이제 그 폴리머의 가공에 있어서는 그래서 요런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A 스테이지는 이제 컨버전이 0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B 스테이지 정도에서 일단은 이제 B 스테이지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반숙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20%가 된 반숙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40%가 된 반숙을 그 조절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열경화성 수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업성이 좋은 B 스테이지를 얻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또 기술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이제 적당히 이제 겔 타임을 정확히 이제 조절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분자 화학 쪽에서는 그 크로스 링킹 덴시티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요걸 잘 조절해야지 열경화성 수지는 가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EMC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 항목에 이제 겔 타임도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EMC 쪽에서는 일단 스파이럴 플로우도 이제 많이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딱 맞는 이제 A 스테이지, B 스테이지, C 스테이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럴 플로우라고 하는 일단은 그런 관리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온도에 있을 때의 하드니스도 일단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경화된 상태, 즉 완전히 이제 사건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완숙 같은 거는 이제 다 익혔으니까 이제 사건이 끝난 거죠. 사건이 끝난 후에 물성도 역시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건이 끝났을 때의 그 최종적인 그런 완전 경화된 열경화성 수지의 최종적인 모듈러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전이 온도, 그 다음에 이제 흡수성 등등이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지금 보면 일단은 하여튼 그저 EMC 메이커라든지 일단은 그 EMC 패키징 하는 회사에서는 겔 타임을 항상 관리 요소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적어 놓은 거가 일단은 겔 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소들이 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 수지 또는 에폭시 경화제의 종류라든지 또 이제 그 점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에폭시 수지의 경화에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 촉매의 종류라든지 양, 그 다음에 이제 그 몰드의 온도.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 업체마다 그 성형하는 그 몰드의 온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180도면은 어떤 업체는 185도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성형 온도가. 그거를 전자재료 엔지니어들은 다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겔 타임을 길게 되면은 프로덕터비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너무 빨리 겔 타임, 너무 빨리 겔화가 된다. 너무 빨리 크로스링킹이 되면은 그때 아까 그 신뢰성 평가에서 중요한 와이어가 수입된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빨리 경화를 시키니까 에어가 이제 트랩되는 거죠. 보이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 관리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도도 항상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뭐 그런 말이 있죠. 소비자가 왕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그 사용하는 사람이 나는 이 온도에서
이 점도를 원한다. 나는 왜냐면 그래야지 가장 가공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상 맞춰줘야 돼요. 재료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점도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점도도 우리들은 맞춰줘야 돼요. 재료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최종적인 그러한 EMC 재료가 일단은 그 성형 과정 중에서의 그 점도 컨트롤에 관련된 그런 팩터들을 여기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경화제의 종류에 따라 갖고도 점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필러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첨가제들 요거 따라 갖고도 이제 점도가 다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금형의 온도, 그것도 역시 다 비스코시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아주 이제 복잡 다단한 그런 어떤 팩터들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전자재료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일반적인 산업용 자재의 이제 재료들도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스파이럴 플로, 요거는 특히 이제 그 레진 트랜스퍼 몰딩 방식에서 일단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전부 다 이러한 그 스파이럴 플로를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스코시티, 점도가 낮은 것들은 스파이럴 플로를 더 많이 이제 스파이럴 플로를 해갖고 더 많이 이제 그 흐를 수가 있는 거고요. 점도가 높은 거는 역시 덜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고온에서 겔 타임이 빨라지는 거, 겔이 빨리 형성되는 거는 덜 흐르고 겔이 조금 늦게 형성되는 거는 좀 더 많이 이제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스파이럴 플로도 결과적으로 EMC 수지의 점도와 일단 겔 타임에 연관되어 있고요. 그거는 또 세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지와 경화제의 점도,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캐탈리스트, 그 다음에 그거의 양,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실리카계의 필러의 양, 그 다음에 이제 쉐입, 실리카 필러 같은 경우도 스피리컬 타입하고 앵귤러 타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쉐입에도 다 의존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몰드 템퍼러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프레셔, 이제 압력도까지도 이제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일단은 그 점도고요. 비스코시티, 일단 점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일단 여러분들 화공 전공을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유변학에 대한 그런 걸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졸업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현업에 나가면은 일단은 가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고분자 유변학이라든지 화공 유변학 같은 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제 졸업하셔야지 현업에서는 오히려 많이 쓰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점도 컨트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비스코시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겔 파티클, 큐어 파티클, 겔 컨텐트.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은 그 EMC 자체가 아주 뭐 한 60-70% 이상 무게 그 퍼센트 이상의 과량의 실리카계 필러를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량의 실리카계 필러를 그 에폭시 수지가 그냥 잘 바인딩해서 잡아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저 실리카 필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필러가 과량 그 함유가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요 EMC인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그 동그랑땡 좋아하지 않습니까? 동그랑땡? 동그랑땡 좋아하는데, 동그랑땡 같은 경우가 아주 과량의 그 그라운드 비프, 다진 고기를
계란에 특히 노른자하고 밀가루로 된 바인더를 꽉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 만일 동그랑땡을 젓가락이나 뭐 숟가락 같은 걸로 압력을 좀 눌렀다. 눌렀는데 만일 그 안에 있는 다진 고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물론 이제 동그랑땡도 완전 이제 경화 후의 얘기겠죠. 그럼 그것도 NG입니다. 이게 지금 저 EMC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EMC 작업을 수행한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패키징 된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하나 부스러기가 나오면은 NG예요. 그래서 지금 파티클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얼마만큼 이제 겔 파티클, 큐어 파티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지금 EMC 이러한 그 재료를 갖고 일단은 메쉬에다가 놓고 지금 이제 파티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음파 세척기 같은 거를 다 거친 후에도 얼마만큼 파티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다 관리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모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EMC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에폭시계 바인더와 과량의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리딩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뭐 그 필러도 보면은 일단은 스피리컬 필러가 있고 앵귤러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겔타임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의 점도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되는 거에 가공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필러가 레진에 잘 이제 혼합성 있게 분산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레진이 얼마만큼 그 필러를 잘 잡아주고 있느냐 이 모든 거에 의해서 이제 부스러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다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EMC 작업에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블리딩이 돼버리면은 NG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리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니스죠, 그죠? 뜨거웠을 때 이제 하드니스 이게 중요하죠. 하드니스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하드니스가 있어줘야지 어느 정도 이제 몰드에서 떼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여러분 프라이팬에서 계란 같은 거 전부 다 우리 뭐 이렇게 부쳐 먹는다 그러나요? 계란 부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계란 넣고요. 물론 뭐 식용유 같은 것도 뿌리지만은 계란 넣고 계란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가열이 되고 계란이 어느 정도 이제 경화 또는 이제 익혀지는 과정 중에서 약간 그 뜨거운 온도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하드니스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뭐 주걱이나 뭐 이런 거로 띄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뜨거웠을 때 하드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덜 익힌 상태의 계란은 그 프라이팬에서 이제 띄어내기가 어렵죠. 달라붙죠. 예. 보통은 이제 분자량이 작다든지 이제 경화가 이제 좀 더 어떤 목표 경화도를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약간 끈적거려요. 스티키해요. 그래서 일단 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이게 잘 못 띄는 거죠. 계란이 안 띄어지는 것처럼 일단은 요점 성형 과정 중에서도 일단 약간 뜨거운 상태지만 어느 정도 하드니스를 가져줘야지 몰드에서 띄어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하드니스가 어느 정도 목표라는 그런 값을 얻지 못하면은 몰드에서 그냥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NG죠.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하드니스를 얻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거에 관련된 팩터들은 큐어 타임, 몰드 템퍼러처,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촉매의 종류, 그다음에 양이 이제 하드니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쪽 세계에서는 플라스틱 재료들 같은 경우에서는 쇼 A, 쇼 D 뭐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경도를 측정하는 그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하드니스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쇼 A, 쇼 D, 쇼 A 경도, 쇼 D 경도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재료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고요. 하여튼 요것도 지금 그 하드니스가 관리 포인트다. 그걸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